안녕하세요. 닥터 비나입니다. 오늘은 백혈병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혈병은 AML, CML, 그리고 ALL, CLL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CML은 저번에 Myeloproliferative Disease의 그 일부이기 때문에 이쪽 파트에서 한번 봤었죠. 그래서 오늘은 AML, 그리고 ALL, CLL 이렇게 3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AML이거든요. AML 위주로 보고 CLL과 ALL은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ML인데요. AML은 이머추어한 마이로이드 앤 림포이드 프리커서 중에서도 이제 마이로이드겠죠. 이런 것들이 유케믹 셀, WBC 치민을 특징으로 하는 이제 혈액암이죠. 혈액암이고 그 원인으로서는 제네틱하게 코스트만 신드롬, 그리고 판코니스 아네미아 이런 것들이 있고 MDS도 그전에도 말했지만 MDS가 AML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거의 정의는 봐서 페리페럴 블러드나 본메러 둘 다 리코사이토시스가 보통은 있어요. 그리고 블라스트가 20% 이상 이 되면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환자가 감기 증세, 위크네스 이런 것이 있는데 로컬 의원에 갔다가 거기서 블라스트가 20% 이상인 거 보이면은 어큐트 르케미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대학병원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림포사이틱한 것과 마일로이드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 두 번째로서는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를 통해서 마일로이드 한 것과 림포사이드 한 것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게 된대요. 리스크 어세스먼트는 그 본메로 샘플을 사이토제네틱스 뮤테이션 검사를 나가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해주는 이유는 이제 프로그노시스 자체가 트리트먼트를 결정하는 지표가 돼요. 솔리드 캔서와는 달리 그 혈액암들은 다 프로그노시스를 알고 그것에 따라서 트리트먼트하는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뮤테이션이 있는지가 아는 것이 중요하죠. 408페이지를 넘어가시면 이번에 중요한 얘기는 이제 진단 넘어갈 건데 그 전 하나 말씀드리면 마일로이드 네오플라즘 발생 위험이 증가되는 점라인 뮤테이션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정식으로 가이드라인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환자나 보호자가 이것이 이제 루케미아가 유전이 되냐고 물어봤을 때 유전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있다면 뭐가 좋냐면 그 이제 도너 셀렉션을 할 때 알로제닉하게 하잖아요. 시블링들한테 보통 이제 그 도너를 받게 되는데 도너 셀렉션에 있어서 이런 점라인 뮤테이션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단을 보고요. 진단에서는 아웨르 로드가 있죠. 아와 로드는 이제 마이로블라스트의 특징적인 소견이고요. 다른 검사 없이도 AML로 아워 로드가 있으면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AML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아워 로드가 있었다 그러면은 AML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410페이지를 보시죠. 410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총 6개가 크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AML and related neoplasm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본 데는 이제 7개였는데요. 나머지 하나 너무 레어하기 때문에 빼신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5번, 6번, 7번으로 제가 넣었는데 마이로이드 sarcoma, 마이로이드 proliferation related to Down syndrome, 세 번째는 이제 blast plasmacytoid dendritic cell cytoplasm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는 이건 굉장히 레어하고요. 일단 1번, 2번, 3번, 4번이 좀 흔합니다. AML 중에서 그 어떤 뮤테이션 이제 AML with recurrent germline abnormality인데, genetic abnormality인데, 이런 것들 중에서 위쪽에 있는 것은 좀 이렇게 위쪽에 그 세 개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내신 때 들어보셨겠지만 뭐 전화번호 같이 외우라고 했었죠. 414페이지를 어딨어? 너무 이게 책이 참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416페이지를 보시면 외우는 법이라고 해서 나왔어요. Good prognosis 갖고 있는 애들이 inversion 6, translocation 8, 21, translocation 15, 17, mutated NPM1, mutated SEVPA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숫자는 01681, 1517 이렇게 외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때도 유전자가 없었던 것 같은데 유전자가 생겼어요. NPM이랑 SEVPA가 생겼고 이거는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노시스가 외워야 되는 이유는 매드 프로그노시스가 별게 없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노시스를 외우면은 나머지가 매드 프로그노시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좀 01681, 1517을 제 핸드폰 번호에다가 저장까지 해놨었거든요. 근데 전화 한번 해봤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전화번호 저장해놨어요. 안 까먹으려고. 그렇게 하고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게 보시겠죠? 그리고 1517 뭐는 라라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NPM1, 세파 외워두시고 2번은 AML with MDS related change인데 MDS스러운 AML이라고 하고 MDS에서 온 거라면은 프로그노시스가 나쁩니다. 그리고 therapy related myelin neoplasm은 솔리드 캔서를 이제 키모테라피를 한 다음에 본메로가 데미지를 입은 거예요. 이건 역시 프로그노시스가 나쁘고요. 네 번째는 AML NOS인데요. 이제 이것들로도 분류가 안 되는 것들입니다. 412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이뮤노타이핑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AML이라고 써있는 애들은 형광펜으로 좀 쳐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문제로 나올 때 그 눈에 좀 자꾸 익혀두세요. 이게 문제로 나올 때 이제 이 숫자가 포지티브 이제 CD에서 CD 13, 33, 34 이런 것들이 AML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포지티브였다고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AML이구나 느낌은 빡 와야 되니까 AML을 안 알려주고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제 아워로드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없으면 어떡해요? 아니면 못 알아보면 어떡해? 그러면은 안 되니까 CD 13, 33, 34, 117, MPO 이런 것들은 AML이니까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본메로 아스피레이션은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를 하고 본메로 바이옵시 그러니까 이게 혈액은요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를 하고 본메로 혈액 있잖아요. 그리고 본메로 검체 자체도 나가요. 같이 뼈를 뽑거든요. 근데 그 고체 검체는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를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ALL이 나오는데 ALL은 넘어가고 ALL 좀 이따가 치료나 좀 보죠. 그리고 415페이지를 보시면요,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AML의 진단, 치료 전 예후 판정, 치료 방침 등의 프로그노시스 팩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Favorable, Intermediate, Poor Adverse 그룹을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뉘는데 MDS 같은 경우는 네 가지였죠. 그 차이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Favorable라는 그룹은 이제 01681, 8517이랑 NTM 세브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FLT3-ITD라는 것이 있습니다. FLT3-ITD가 있으면 프로그노시스가 나빠요. 나쁜데 이게 염색차가 정상인 사람들한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FLT3-ITD라는 것은 양을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or without FLT-ITD던가 아니면 FLT-ITD가 low면은 favorable에 놓고요. 이게 FL3-ITD가 high라고 하면은 intermediate로 승격을 시켜야 됩니다. 다 이걸 알 건 없고 favorable을 중심으로 알고 계시면은 일단 intermediate나 poor advance로 나가서 치료를 올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416페이지에서는 이제 그 01681, 8517
1517이랑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제 아래쪽에 gene mutation 해서 FL3, ITD 플러스가 있죠. 이 프로그노시스 나쁘다고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410페이지, 17페이지 가보면, 근데 제가 너무 안 쓰고 했나요? 잠깐만 쓸게요. AML의 이제 favorable intermediate for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정도만 쓰죠 뭐. 어차피 책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책을 갖고 계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공부에 따라오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어디까지 했지? 네, 그렇죠. 세브파. 그래요. 417페이지. FLT3-ITD가 그래서 이제 예후에 중요합니다. 당연하겠죠. NPM1 gene good prognosis, 세브파 gene mutation good prognosis. good prognosis만 다 이렇게 굵은 글씨로 돼 있잖아요. 중요해서 그런 거죠.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26세 남자고 AML 진단을 받았어요. NPM1은 정상이었대. 그래요? NPM 뮤테이션이 있었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FLT3-ITD가 알레이 레이시오가 0.6이었대. 뮤테이션이 있었고. 그러면은 관해 후의 치료는 어떻게 되냐? 이제 제가 좀 빨리 나온 감이 없잖아 있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를 알려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알레이 레이시오가 0.5가 기준이거든요. 0.6이면은 좀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하이 FLT ITD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하이가 되면은 이제 인터미디에이트로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치료를 좀 다르게 해야 되는데, 418페이지를 보시면은 아니구나. 치료가 또 한참 뒤에 있죠. 422페이지. 이게 참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덕션. 여기다 424페이지인데요. AML의 치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인덕션을 해줘요. 그래서 딱 때려 붙는 거예요. 사이타라빈 앤드 엔드라사이클린에서 7대3, 7-1-3-1에서 7+3요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 치료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이후에 그러니까 컨솔리데이션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유지 메인테넌스라고 하나?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컨솔리데이션이라는 거는 남아있는 잔존암들을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재발을 하니까. 근데 favorable 리스크 때는 이제 오토 트랜스포테이션 하고 키모테라피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저희 연구는 그렇게 하는데, 고위 연군 있잖아요. 저희 연구에서 아까 016-852-1517 그거일 때는 이제 공구요법을 그냥 키모테라피를 해요. 사이타라빈으로. 또 사이타라빈 처음에 사이타라빈 아트라사이클린 썼잖아요. 그 다음에 사이타라빈으로 또 공구요법을 해줍니다. 근데 인터미디에이트 앤드 하이 리스크인 경우는 알로제닉 헤마토포ietic 스템셀 트랜스포테이션을 해줍니다. 이게 또 고령일 때도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방금 드린 말씀은 알레잉 레이시오가 0.6으로 하이 리스크, 인터미디에이트 리스크니까 이 사람은 젊지만 공구요법을 해주지 않고 스템셀 트랜스포테이션을 해준다. 아시겠죠? 자, 이제 417페이지 했으니까 계속 넘어가서 421페이지로 가죠. 이게 참 빨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 헤마톨로직 피처가 PB랑 BM 본메로가 있습니다. PB는 아네미아, 트롬보사이토페니아 이런 것들이 있는데, WBC는 높죠. 그러니까 아네믹한 것 때문에 힘든데 WBC는 높아요. MDS에서 아까 펜사이토페니아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다른 건 WBC가 많이 높아져 있고,
그리고 그 하이퍼셀룰라합니다. 블라스트가 20% 이상이라는 건 아까 알고 계실 거고요. 이후에 뭐 본메로 페일러 때문에 일어난 증상으로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엑스트라 메둘라리 인볼브먼트가 있습니다. CNS 침범하기도 하고 림프절 침범하기도 하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류코스타시스라는 게 있어요. 류코스타시스. 류코스타시스는 이제 류코스타시스는 여러분들 이거 제가 다 공유하잖아요. 강의로 공유하잖아요. 이게 저는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뭔가 같이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고, 제 채널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막 스터디하듯이 그러니까 좀 집단지성 뭐 이런 거를 좀 완성시켰으면 좋겠다는 나름의 포부가 있었어요. 처음 채널을 시작할 때. 근데 아직 뭐 강의도 많이 없고 그래서 그런지 참여율은 약간 저조하신 편이거든요. 하지만 뭐 유튜브에 제 영상 계속 쌓아놓고 있을 거니까 나중에 돼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의대생들도 이제 졸업하고 나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 구글 계정도 살아 있을 거고, 뭐 여러 사람들이 이 구글 닥스에다가 쌓아놓고 공부를 계속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필기가 제 거가 거지 같아도 이게 여러 사람들이 나중에 도와서 쌓고 하면서 더 발전하지 않을까, 뭐 그런 저 나름의 포부가 있습니다. 잘 될 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닥터 비나인 씨가 뭔가 좀 열심히 했다, 초석을 깔았다, 이런 평가를 듣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아직은 초반이라 좀 뭔가 좀 그런 피드백이 없습니다. 저 말고 다른 뭐 강의 하시고 싶은 분은 말씀하세요. 강의해서 저처럼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뭐 채널 각자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근데 각자 하시면은 저도 제 채널에 올려서 한 군데 모아두긴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저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채널에 굳이 올리기 싫으시면은 저는 안 올릴 테니까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강의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아마 없겠죠. 유코스타시스는요 이제 기전이래요.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블러드 비스코시티가 올라간다고 했죠. 블러드 비스코시티가 올라가기 때문에 서큘레이션이 장애가 생기고요. 그래서 중요한 뭐 폐나 뇌 같은 장기에 하이포 퍼퓨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플로우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러드 비스코시티 때문에 플로우가 느려진다. 그래서 증상으로서는 이제 헤드에이크, 디스니아 이런 것들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환자가 이제 증상이 머리 아프고 숨차요. 막 AML 환자인데 머리 아프고 숨차요. 그래가지고 당직이 이제 브레인 CT랑 체스트 CT 찍었겠죠. PT 뭐 이런 거 걱정되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런 거라면 류코스타시스일 것 같죠. CT 상에서 문제 없는데 그러면 류코스타시스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제 인덕션 키모테라피를 먼저 권장을 하긴 하는데, 키모테라피가 안 되면 이제 증상을 따라서 하는데요. 증상은 이제 증상이 있으면 그냥 있잖아요. 지금 증상 없는데 어떻게 알아? CT에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증상이 있으면 류코페레시스를 하고요. 증상이 없으면 하이족시 유리아를 줍니다. AML 중에서 이제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APL이라는 게 있습니다. APL은 아까 이제 클래스가 안 나뉘어지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다시 AML NOS를 가보죠. 여기 보면은 410페이지를 보세요. 그러면은 4번에 어큐트 마일로이드 류케미아 NOS가 있잖아요.
여기서 몇 번째죠? M3. 아니다. 1번에 FAB M3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APL with PML 라라인데요. 이 NPM with PML 라라로 하기도 하지만 이제 APML이고 APML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메디컬 이머전시예요. 그게 이제 메디컬 이머전시인데 그 치료는 좀 뒤에 있는데 그거 좀 이따 볼게요. 일단은 이제 환자는 코피나 멍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겨서 오는데 아워로드라는 게 사실 APL에서 잘 생기는 겁니다. 그 1517 트랜스로케이션이 있어서 예후가 좋은데 예후는 좋기는 한데 메디컬 이머전시예요. 왜냐하면 출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워로드가 막 쌓여있는데 아워로드가 이제 막대기 모양이잖아요. 페갓셀이라고 하는데 막대기를 그 장작대기 모아놓은 거를 페것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페것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피가 있고 멍 생기고 그런 출혈 경향이 주증상이고요. 뭐 잇몸 출혈이라고 써있네요. 진단 당시에 그래서 키모 초기에 DIC가 잘 생기는데 그래서 좀 잘 봐가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초기에 헤머리지가 생길 수 있어서 돌아가실 확률이 있다고 하네요. CNS도 침범한다고 하고 무섭죠? 진단 당시에는 하이리스크다. WBC는 당연히 많이 이상이겠죠. 그래서 근데 이걸 치료를 어떻게 하냐? 치료는 42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치료는 아트라예요. 아트라라는 건데 아트라라는 거는 all trans retinoic acid로 트레티노인이라고 하고요. 이게 그 전에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아트라하고 이다루비신을 같이 썼습니다. 엔트라사이클린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아트라 앤드 ATO를 주거든요. 근데 이게 로우 리스크에서도 그렇고 하이 리스크에서도 그렇고 이게 둘 다 쓰기를 권장이 되는데 하이 리스크에서 아트라 ATO 연구가 아직 좀 덜 됐대요. 그래가지고 아직은 아트라하고 GO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게무츠주맙 오조가미신 이걸 쓰고요. 그리고 아트라 그러니까 로우 리스크일 때는 아트라 ATO. 근데 또 보험이 안 된대요. 그래도 쓰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ATO 이게 못 쓰면은 안트라사이클린을 같이 써주는 건데 요즘 전통적 방법이긴 한데 이게 이제 하이 리스크에서 또 재발이 잘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쓰는 거고. 그래서 결론 아트라 ATO를 쓴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안트라사이클린을 쓰는 경우도 있다. 하이 리스크일 때는 아트라 ATO를 써주는 게 좋다고 여기 써져 있긴 한데 일단 아직은 연구가 덜 돼서 우리나라에서 아트라하고 GO를 쓰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T1517 아까 1517 예후 좋다고 했죠. PML 라라 결합한다고. 자, 로우 리스크일 때는 아트라 플러스 ATO. ATO는 아르세닉 트리옥사이드. 그리고 아트라 플러스 엔트라사이클린. 하이 리스크일 때는 아트라 플러스 ATO, 아트라 플러스 GO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쉽죠? 이게 아트라를 이제 이게 메디컬 이머전시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빨리 써줘야지 빨리 안 써주면 DIC가 생겨서 돌아가실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DIC를 최소화하려고 빨리 써주는 거고요. 의심만 돼도 써줘야 돼요. 확진하고 쓰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레티노익 신드롬이라는 게 약간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이제 그 아트라라는 그 트레티노인을 쓰면서 갑자기 열이 나고 숨 못 쉬고 엑스레이가 막 나빠지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레티노익 애시드 신드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 같은 게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생기는 건데, 치료는 이제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말라고 스테로이드를 주던가 아니면 아트라를 그냥 중단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키모는 쓰는 거죠. 엔트라사이클린 같은 거는 써주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AML은 끝났어요. ALL을 볼까요? ALL은 아까 앞에서 잠깐만 하고 넘어갔었죠. 여러분 제가 문제를 좀 안 본 것 같아요. 문제를 좀 봐볼까요? 이거 개념을 설명 안 들었죠? 423페이지를 보죠. 인덕션 테라피를 처음에 빨리 관해를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포스트 레미션 테라피를 하는데 이제 관해가 된 다음에 공고라는 건 이제 때려 붓는 건데 좀 인터미턴트하게 그게 이제 인텐시브하게 때려 붓는데 이게 컨솔리데이션 테라피라고 하고, 근데 이제 로도즈로 천천히 수년간 계속 주는 거를 유지요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AML에서는 별로 안 쓰인대요. 어쩌다가 AML까지 이렇게 왔죠? 자, 그래서 문제는 별게 없어서 그냥 말로 할게요. 고령이다. AML인데 고령이다. 공고치료는 뭐가 있을까요? 공고치료 AML 고령이다. 그러면은 공고치료는 아까 젊거나 뭐 그러면은 키모를 하는데 나이가 많으면 알로제닉 HCT 한다고 했죠? 425페이지 보면서 하세요. 그리고 뇌를 침범했다. 관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하이 리스크니까 그렇게 하고, FLT3 포지티브다. 뭐 내지는 뭐 인버전 5 포지티브다. 이런 거 다 하이 리스크죠. 로우 리스크에서 들어본 적 없는 애들이잖아요. 그 애들은 CR하고 그 다음에 유도한 다음에 치료를 그냥 알로제닉 HCT 해주는 겁니다. 소아 ALL의 치료는요. ALL은 별게 없는데요. ALL을 근데 일견 ALL이라고 알기 위해서는 ALL은 ALL 진단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ALL을 ALL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ALL은 이제 성인은 소아보다 나쁘거든요. 그래서 근데 관해가 나쁜 게 아니라 재발이 너무 잦아요. 근데 대부분이 ALL이 이제 소아입니다. 그래서 소아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이제 레미션을 하고 TKI나 이런 것들 레미션을 하고, 근데 알로제닉 HCT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PAG 포지티브 ALL은 first CR 이후에 바로 시행하는 게 권장된다고 돼 있죠. 그리고 CNS를 잘 침범해요. 뭐 그런 것들이 있다. 430페이지에 보시면 CNS를 잘 침범한다. 그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CLL로 넘어갈게요. CLL하고 SLL이 같이 있는데, SLL은 이제 스몰 림포사이틱 림포마라고 CLL이랑 비슷한데 CLL과 다르게 림프 조직만 침범한 경우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B셀 CLL이 많다. 대부분.
CLL은 혈액암인데 그렇게 빡세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 잘 없고요. 전체 백혈병의 22%라고 하는데 서양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무증상이고요. 대부분 무증상이고 검사 중 우연히 림포사이토시스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WBC, 류코사이토시스가 있어. 근데 에이티피칼 림포사이트가 막 보여. 그러면은 이제 진단이 되는 거죠. 림포사이트가 말도 안 되게 높아요. 이 문제들 보시면 되게 높거든요. 놓칠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심해가지고 뭐 손상된 형태로도 보인다고 하죠. 검사 소견 보면 435페이지에 여기서는 이제 CD 마커를 좀 아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CD 마커 진짜 너무 많아서 이거를 참 다 외워야 되나 싶은데요. CD 19, 20, 23, 5 CD 5, 19, 22, 23 이런 것들이 양성이라고 합니다. 치료는요, 이브루티립이라고 하고요. 이게 제일 권장되는데 안티 CD20 모노 안티바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제 CLL 같은 경우는 그냥 치료를 꼭 해야 될 것 같지 않다. 뭐 이제 438페이지 위쪽에 있는데 이게 꼭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지 않다고 하는 이게 위에 그 적응증이 아니라면 그냥 옵저베이션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해야 될 것 같으면은 이브루티닙을 써주는 건데 그렇게 해서 어떤 환자가 이제 옵저베이션 하는데 갑자기 뭐 아네미아가 생기고 플레이트렛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왔다 해봤더니 뭐 CD5, 20인데 20이 파지티브였다. 그러면은 그 CD20이 파지티브였다. 그러면은 어떤 약들을 써줘야 되냐? 그랬을 때 리투시맙, 오파투무맙, 오비누투즈맙 이런 거를 써줘야 된다.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팀이 권장. 리투시맙, 오파투무, 오비누투즈맙.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A하가 생기는 경우라면 먼저 스테로이드를 써줘요. 근데 효과가 그닥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래도 써줍니다. 하고 안되면 리투시맙. 헤모리틱 아네미아 뭐 랩 기억나시죠? 빌리루빈 막 뜨고 합토글로빈 떨어지고 뭐 그런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류케미아는 끝났습니다. 류케미아의 중요한 내용들은 다 다룬 것 같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류케미아는 뭐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키모 같은 거 쓰고 그냥 이렇게 해서 외우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제 강의 마치겠고요. 오늘도 제 강의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